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시간입니다. 뇌졸중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고 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충북대병원 신경과 신동익 교수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뇌졸중이라는 말 대신 중풍이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뇌졸중과 중풍은 같은 질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뇌졸중은 어떤 병인가요? 이제 평소에 이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반신불수가 되거나 언어 장애가 생기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뇌졸중은 사실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 건데 뇌에 피가 나는 뇌출혈, 그다음에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나 CT 촬영을 해야 되는데 CT를 찍어보면 뇌출혈은 하얗게 보이고 뇌경색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뇌졸중 환자는 얼마나 발생하고 있죠? 1년에 약 10만 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5분당 1명 정도 생기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게요. 근데 뇌졸중은 주로 겨울에 발병하는 질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네. 사실 뇌졸중은 사시사철 다 생깁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발생률이 아주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좀 자주 발병한다라고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요. 그럼 뇌졸중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닌가요? 이게 단순히 노인성 질환이라면 그 젊은 사람들은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30, 40대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뇌졸중의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름기라고 얘기하는 고지혈증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에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음주나 그다음에 흡연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비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뇌졸중이 아무래도 마비와 같은 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다 보니까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려면 초기 증상을 좀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편측 마비입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면 뇌졸중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외에도 말이 좀 어둔해지거나 생각하는 단어가 잘 안 나오는 언어 장애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한 두통이 생긴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이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는 이런 시각장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뇌졸중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좀 쉽게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일과성 뇌허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일종의 내 몸에 이제 뇌졸중이 찾아갈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사실은. 그럼 이런 증상들이 생길 때는 좀 간과하지 말고 좀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뇌졸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이 막힌 뇌경색이 혈관이 터진 뇌출혈 이런 두 가지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뇌경색의 치료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좀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뇌경색의 경우는 혈관이 막힌 거니까 그걸 빨리 이제 혈전 용해제 같은 걸 써서 빨리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증상이 생기고 나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라면 혈전 용해제 같은 걸 써서 막힌 혈관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빨리 약을 써서 그 합병증이 생긴다든지 병이 초기에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그런 약들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 내에 이 약을 투입하게 되면은 완치율은 높은 건가요? 사실은 이제 뇌졸중 치료를 해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완전히 좋아지고요. 3분의 1 정도는 약간의 후유증, 3분의 1 정도는 좀 많은 후유증을 남는 그런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병원에 빨리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좀 늦어지게 되면은 병원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좀 늦게 도착을 하셔도 저희가 막힌 혈관을 뚫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세포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해봤더니 뇌졸중 환자 중에
5명 중에 1명만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는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뇌졸중은 급성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국가에서는 이런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라는 걸 지정을 해서 네. 365일 24시간 응급 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럼 뇌경색의 경우는 그렇고 뇌출혈의 치료는 어떤가요? 뇌출혈 환자도 다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네. 사실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더라도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뇌출혈이 어디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대부분 사실 한 3분의 2 정도는 약물 치료를 되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출혈량이 아주 많거나 혈관 기형이랑 관계되는 그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뇌졸중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인가요? 사실 이제 그동안은 뇌졸중 환자가 입원을 하면 이제 다른 환자분들, 예를 들어서 뭐 배가 아프거나 팔, 다리를 다치거나 이런 환자들하고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라는 게 생겨서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하니까 환자의 예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네. 보고에 따르면 3개월 사망률이 무려 28%나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이 뇌졸중도 예방이 참 중요할 것 예,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흡연과 음주 또 뇌졸중에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겠죠? 흡연은 뭐 당연히 네, 끊으셔야 그렇죠. 되겠죠. 사실 이제 음주는 조금 사실은 어떤 분들은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약간의 음주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잦은 음주는 분명히 뇌졸중의 원인이 네.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음주 문화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뭔가요? 가장 이제 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음식, 그다음에 운동 부분이겠죠. 음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짜고 매운 음식이라든지 네. 기름진 음식을 좀 줄여주셔야 되겠고 등푸른 생선 많이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채소나 해조류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 하면 좋은데 네.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하더라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일단 무슨 역기나 이런 드는 운동은 사실 보다는 네. 우리가 걷기, 달리기, 그다음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강도는 등에 땀이 약간 날 정도 이 정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그 외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네. 혈관이 터지거나 또는 혈관이 아무래도 수축이 되면 혈전이 걸릴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고 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런 것들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네. 평소에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면서 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뇌혈관이나 심혈관 같은데 위험 질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게요. 이 뇌경색에 걸리고 나서 후유증도 좀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후유증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나요?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 정도는 다 좋아지고 네, 3분의 1 정도는 네. 약간 그다음에 이제 많은 후유증을 남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네. 역시 이제 처음에 생겼던 겁니다. 마비가 많이 남았다든지 그러면 좋아지면서 조금 남는다든지 언어 같은 경우들은 조금 좀 생기는 경우 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요? 예, 기억력이 네. 좀 떨어져서 옛날 같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시고 이 뇌졸중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재발이 또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1년 내에 재발을 하게 되고 무려 이제 4명 정도는 5년 내에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런 이제 뇌졸중 예방약이라고 그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꾸준히 그렇게 복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재발률이 좀 높다고 하니까요. 좀 중요하게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오늘은 충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신동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